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TV의 권세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김영선 의원님을 만나러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5선 의원이시죠. 지금 보수정당 이제 5선 의원, 지금 여태까지 최고 선수입니다. 지금 만났는데요. 이번에 창원 의창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셨고요. 사실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신 당 대표도 하셨고 대변인도 하셨고 여러 가지 다 하시고 10년 만에 돌아오셨는데요. 먼저 독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창원 의창구의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지금은 최다선 의원이시죠. 여성 의원 중에서는 물론 최다선이고, 그리고 여태까지의 보수정당 여성 의원 중에서도 최다선이신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는,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사실 지금 국회 원구성이 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치 입문하실 때 굉장히 젊은 나이에 화려하게 데뷔를 하셔서 뭐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대변인, 뭐 당대표, 정무위원장 뭐 이런 화려한 경력들을 갖고 계신데 요즘 좀 뵙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 고향에서 한번 출마하셨다가 이제 낙선 후에 좀 안 보이셨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6년 전에 고향인 창원에 내려가서 경남도지사를 한다고 하다가 그때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한테 게임 몰수 당하고 게임 몰수. 6년간 예. 절치부심 끝에 이번에 다시 복귀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백수로 6년을 있어 보니까 나라가 개혁 하는데 말만 개혁이지 민원 처리하는 것도 도대체 창구에서 처리되는 율이 적고 또 법원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행정 편의적으로 돼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반영과 또 심사숙고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국회에서 하는 거 하고 또 행정부에서 하는 거 하고 국민의 삶하고가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이어서 오히려 국회가 그런 각각의 의원님들의 의욕과 활동을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특히 너무 정쟁 중심으로만 포커스가 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장이 아니고 권력 중심으로 줄 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마이크나 포커스가 가서 실제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장이 제공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좀 오랜만에 와보시니까 예전에는 사실 한 10여 년, 15년 전에는 여야 의원들이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좀 여성 의원들끼리도 모이고 뭐 이제 분야별로도 모이고 해서 굉장히 좀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좀 너무 싸우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아닌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좀 10년 만에 보니까 좀 심하죠, 지금. 그러니까 네. 의원님들 각각은 훨씬 더 개성 있고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에게 장을 열어주는 민주주의적인 국회가 아니고 그 탑 리더들의 권력 투쟁의 그 수단으로 되면서 저 때보다 더 다양하고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그런 찬스를 못 받는, 그래서 국회라는 구조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누르고 또 민생 중심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정쟁이 많긴 했었죠. 네. 사실 말씀하셨지만 6년 동안 거의 뭐 야인 같이 이제 좀 사셨다고 이제 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셨는데 네. 창원 이제 지역에 좀 내려가 계셨던 거죠. 네. 그쪽 상황을 보니까 서울 사실 정치인들이 주로 서울 뭐 이런 수도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경남 거기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모르는 좀 네.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 그럼 뭐 창원 같은 데는 뭐 100만 넘고 굉장한 공업 도시 아닌가 좀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좀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그 반도체 학과를 육성하면서 이제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도 부각이 된 것처럼 이게 그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수도권의 집중이 너무 심하고 또 실제로 그 소비도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산업도 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학교 지원 문제라든지 일자리 지원 문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서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수도권에는 지하철이 9개나 되는데 우리 경남에는 고속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창원이 100만 도시쯤 되는데도 지하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 산업에 있어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지역들하고 특정 지역들하고 이렇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0만, 50만, 100만 도시들이 각각 그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창원에서는 그 수소 특화 단지나 스마트 단지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게 기존에 있는 기계 산업과 결탁이 되어야 기계 산업도 사는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경제 기반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산자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뭐 경남 지역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시고 좀 기대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야당을 향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제가 이제 초선일 때 우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그 여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야당에게는 실리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그 국회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입니다. 이 사태를 양쪽이 다 인정을 하고 적절하게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더 좀 강한 목소리를 또 어떤 분야에서는 상대방의 더 강한 목소리를 그리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절하게 안분비리하는 자세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이 옳다는 독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됐다는 독선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서로가 합의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사실 대선 지선 다 이기고도 좀 내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좀 중진 의원으로서 좀 당원들과 그리고 뭐 싸우는 거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좀 의견 대립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국민을 걱정시키는 게 있으니까 좀 당 내를 향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당 대표가 이제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받은 거는 참 유감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를 생각을 해서 이제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시도했고 열린 사회를 만들고 또 국민의 편의 입장에서 가름을 하려는 한 그런 자세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의 뜻에 맞게끔 통합을 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달라, 국민의 경제에 물꼬를 터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그 희망을 보여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최다선 의원으로 여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대선 때 약속하신 부분을 이제 실천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이제 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수당이 될 때까지는 아직 그 대선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국회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압도적인 지금 다수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일부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로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청문회조차도 열어주지 않는 거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잘못된 거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소한 걸 가지고 인신공격,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런 거는 합당한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고 그거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게 해주고 일한 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해주고 또 대통령께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라는 걸 감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권이 이제 싸우기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좀 협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김영선 의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나중에 또 월간조선 지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